자,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검찰이 이미 정해놓은 수순에 따라서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일각에서 버티투명 하라는 느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구속 기소로 나오는데 이거 입장 없으신가요? 본인의 측근 2명이 다 구속 기소됐는데 이 대표는 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다, 모두 다 가짜다, 무고하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탈탈 털어봐라 라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검찰은 저를 직접 수사하겠다고 벼르는 모양. 어디 한번 또 탈탈 털어보시라. 검찰 정권은 제 정치 생명 끊는 것이 과제겠지만 국민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 대표는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남욱 변호사에 의해 기각 내지 부인되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연기력이 형편없다라고 비판하자 남욱 변호사가 나를 캐스팅할 뿐이 그런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이거 영화 아니다. 다큐멘터리다. 라고 이 대표의 발언을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엔 이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추가적으로 폭로를 했습니다. 2016년 서판교 터널 개통 소식, 대장동 아파트 용적률 195%로 상향, 대장동 일당 최소 300억 추가 개발 이익, 성남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 해당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시장, 2014년에 재선을 성공한 바 있죠. 본인의 주요 공약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이익은 민간이 다 가져도 된다는 방침이었다. 이재명이 터널 개통 등 결정 일괄적으로 해주었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원하는 대로 추진됐고 우리는 끌려갔던 것이다. 나중엔 이 대표가 지분도 가져갔다. 천화동인 지난 9일 법정에서의 증언입니다. 언론 인터뷰가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입니다. 사실 도시개발 전문가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김연아 의원님, 도시개발 전문가시잖아요. 네.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요 지역으로 이제 터널이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는 굉장히 민감한 개발 호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양 사업을 할 때 뭐 잘 아시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10년 뒤에 뚫릴까 말까 하는 것까지 사실은 포함해서 터널 개통 결정, GTX 통과 결정, 트리플, 꽈트로, 노선 막 이런 거 막 홍보해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면 막 집값도 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였어요. 호재 중에 호재였어요. 이걸 이 시장이 다 해줬다. 용적률도 올려주고 터널도 통과시켜 주는 거 다 해줬다. 그리고 나중에 지분도 가져가더라. 남욱 변호사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분양성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냥 한 개 필지의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고 해서 요건만 갖춰오면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규모 도시 개발은 그 승인권자의 일종의 굉장히 재량행위입니다. 네. 많은 내용들을 일종의 딜을 하는 거죠. 뭐 이걸 가져와라, 또 이걸 더 추가적으로 건설해라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승인권자의 재량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나서 자기가 말했던 1호 공약이 뭐였냐면 이제 제1공단 전면 공원화였죠. 예. 요즘은 교통시설이 뚫렸을 때 주변 집값이 굉장히 오르기도 하고 주변에 대규모 공원이 있을 때도 역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좋은 공원이 이 집값 상승에 영향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추구하는 국민들의 어떤 니즈가 바뀌면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의 교통 문제, 그다음 대규모 공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요한 건 남욱 변호사는 이걸 다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이게 자기 공약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된다. 심지어 여기 오간 법정 증언록에 보면은 이거 안 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주겠다. 처음에 이게 공영개발로 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공영개발에서 민간 합동개발로 가게 되는 연결고리에 이제 단서가 나온 겁니다. 뭐냐, 조건이 내 공약을 이 사업 이익으로 하게 해달라. 처음에는 아마 이 2천억 원, 즉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공원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들이 보니까 공원 지어주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적률 늘려달라,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성남시 입장에서 다시 고민이 빠지는 거죠. 야, 이거 내가 2천억 받고 어느 정도 개발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점점 조건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개발 이익은 일정액 받고 초과이익은 다 사업자한테 주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검찰이 지금 계속 물적 증거가 없다는 얘기를 갖고 정진삭 변호사 측에서 일종의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공소장 관련된 보도 전원에 굉장히 유의미한 문장을 찾아냈습니다. 예. 물적, 인적 증거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실관계와 C줄, 날줄로 엮어서 공소 사실을 기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를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성립되지 거죠. 않는 얘기다. 정진상 실장이 왜 이거를 해줬겠으며 설마 해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최종 책임자인 시장은 뭐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저는 계속 지금 증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현찰로 주고받은 돈 거래에 증거를 남기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고 또 증거를 찾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런 정황이 C줄과 날줄로 다 연계되어 있고 연관관계가 있는데 범죄가 없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 소재, 즉 성남시장으로서 본인이 했던 그 재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수사는 조사는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